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월 22일 밤 11시가 다 됐는데요.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정치권 뉴스도 많아가지고 이전과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뉴스는 지금부터 제가 모아서 정리를 해드리겠는데요. 우선 제가 보기에는요, 통의동에서 근무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이제 왜냐면 날이 새고 나면 23일이잖아요. 근데 청와대가 보면 이제 갈수록 말하자면 윤석열에 대한 이 당선인에 대한 이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까지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안보를 챙기는 것이 아니고 5월 9일까지 6월 1일 지방선거를 위해서 선거를 제대로 챙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갈수록 이제는 집무실 이전만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가부 문제를 가지고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격을 취하고 나섰어요. 이걸 보면 전선을 넓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위원 지금 2명인데 2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임명하겠다. 이게 또 강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감사위원이 총 7명인데 현재 2명이 공석이거든요. 그러면 감사원장을 빼면 6명이잖아요. 4명이 현재 친여 성향의 인물로 딱 차 있어요. 5명만 되면 현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권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목숨 걸고 감사위원 2명 중에 1명은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가부 폐직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전선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 임시 국무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예비비를 책정 승인해준다? 정말 택도 없는 얘기예요. 택도 없는 얘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통의동,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통의동에서라도 그냥 근무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래서 통의동 대통령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시기가. 그래서 지금 현재 당선인 측 인수위 측에서는요, 플랜 B를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려면 제일 큰 것이요, 이제 집무실을 어디로 하느냐. 이제 용산은 떠났잖아요. 5월 10일과 동시에 용산 집무실, 이거는 이제 불가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데드라인이 3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중으로 내일이 23일, 24일, 25일 금요일까지 예비비가 집행이 돼야만이 그야말로 용산 집무실 시대를 열 수 있어요. 근데 25일이 넘어가면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랜 B를 준비 중에 있는데, 이 플랜 B를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집무실은 통의동이에요. 그 다음에 숙소는 어디냐? 서초동 자가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숙소로서는 이제 서초동 자택, 자가하고, 그 다음에 한남동의 육군참모총장 공간. 왜냐면요, 육군참모총장 공간은 일주일에 한 두세 번밖에 쓰지 않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일단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임시로. 그러니까 리모델링 없이. 그것도 굉장히 불편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삼청동에 별도의 안간을 마련한 방안. 이것도 돈이 들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은 예산도 아끼고, 그 다음에 주민 불편도 줄이고,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숙소 관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요,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러운 이 거주지는 없지만은 결국은 지금 현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자가로 지금 내가 선택을 했다, 최종적으로. 그럼 이제 주민 불편과 이 경호인데요, 지금 현재 이 경찰,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경호처, 여기에서도 현재 당선인의 신분이지만은 현직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경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이 실제로 10일부터 직무를 시작하면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지만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의 101 경비단하고 202 경비단도 이제 총력 경호 체제로 돌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초동 지금 아파트 주상복합 건물에서 출퇴근을 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됐다. 그러면 15분 정도 걸리는데, 통의동 사무실까지. 이때 시민들의 교통 통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도 취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은요, 여차하면 통의동 사무실에다가 간이 침대 놓고 거기서 아예 거기서 기획하면서 집무를 보겠다, 이 정도로요, 비장한 지금 각오를 하고 있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꼼짝 안 한다. 이거는요, 예양면에서도, 그러니까 후임 대통령에 대한 예의 면에서, 정치적인 예양 면에서도 이건 맞지 않아.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 무식 무능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요,
우등과 무식의 극치를 5월 9일 마지막까지도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대목이다. 그래서요,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정부가 새 정부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잘 안 해주는 거, 이거야말로 최고의 안보 불안이고 이게 안보 공백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정도로 무식해,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유사시에 통일동 집무실에서 일을 보는데 유사시는 어떻게 할 거냐? 청와대 지하 벙커를 쓸 거냐, 아니면 국방부 지하 벙커를 쓸 거냐? 이거는요, 일면 통일동 사무실과 서초동 주택을 이용하는데, 자가 숙소를 이용하는데요, 유사시에는요, 무조건하고 청와대는 5월 10일 0시를 기하해서 완전히 개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는 거 깨워서 내쫓을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그러한 세입자, 무리한 세입자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김은혜 대변인이. 그런 것처럼 자는 거 깨워서 내보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윤석열 당선인의 그야말로 성공적인 정부 인수를 방해하는 걸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도 5월 9일 12시면 정오 새벽 2시까지 방송하지 않습니까? 공부하면서 12시면 11시 59분 되면 나가면 되죠. 그게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겠어요? 양산 달려가는 거 열심히 해요. 저도 이런 거를 그리고 싶지 않은데 이런 그림을 그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하는 모양새를 보면 아마도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볼 때 그 정도의 이 분노하는 민심이 대단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통일동 집무실 이거 유리를 다 방탄유리로 바꿀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일이 굉장히 꼬이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이러한 이 플랜 B가 지금 이제 최종적인 안으로 거의 다 결정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도들을요 쭉 종합해 보니까 나오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는 끝까지 통일동을 지키면서 이제 한 5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거 제대로 쭉 하려면. 그래서 5월 10일부터 50일이니까 한 2달이잖아요. 6월 10일, 7월 10일. 그러니까 여름 휴가 시즌이 진입하기 전까지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직접 예비비를 편성해서 집행에 들어가면은 7월 중순 정도 되면 이제 국방부로 완전히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이 끝나는 플랜 A로 다시 바뀌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자, 그래서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호 측면도 지금 현재도 거의 현직 대통령과 비슷한, 거의 별 차이 없는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러니까 이제 7월 중순까지 가는 거예요, 한 2달간. 자, 그 다음에는 그럼 청와대는 어떻게 하느냐? 5월 10일 0시. 그런데 지금 김은혜 대변인이 발표하는 걸 보면은 밤 10시에 청와대 들어가겠다는 사람 없을 테니까 5월 10일 날 아침 5시에 일반인한테 개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개방 목록에는 정원하고요, 녹지원, 그 다음에 상춘제, 이런 데를 공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아주 비장한 각오로 신의 한 수를 꺼내들었어요. 맞불 작전. 뭐냐? 문재인 대통령의 자는 방, 지금 관저죠, 말하자면 안방까지 전부 다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일시에 5월 10일 날. 그러니까 아침밥 일찌감치 먹고 나가야 돼. 예. 원칙대로 한다면.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맞불 카드로, 비장의 숨겨놨던 맞불 카드로 지금 안방까지도 전부 다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이것이 윤석열 인수위 측의 생각입니다. 당선인의 인수위 측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기거하고 있던 안방까지 전부 공개하겠다라는 그러한 입장은 채널 A에서 오늘 저녁에 조금 전에 단독으로 특종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친여 시민단체 한 30여 개가 말이죠, 오늘 서울 법원에 이 집행정지 신청했어요. 이전을 막아달라, 이렇게. 그래서 대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그 다음에는 윤석열 당선인, 이런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요, 집무실 이전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 기재부를 대상으로 해서도 인수위가 청구한 예비비 집행하면 안 된다, 이것도 집행정지 신청을 했어요. 예. 야, 이거 참 얼마나 치사한 이 시민단체들.
참 이런 시민단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건강한 시민단체의 뭐라고 할까요?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어딘 줄 아십니까? 녹취록. 이거 공개했던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 지금 1억 손배소 들어가 있잖아요. 이 보복 차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정의현대, 그 다음에 무궁화클럽, 30여 개 시민단체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기재부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기재부까지. 그래서 이러한 갈등적 국면이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그동안에도 국정을 실패로 이끌어가지고 정말 가장 역사적으로 보면 무능한 정권이었는데요. 끝까지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이 집행정지 신청할 때 내놓은 주장을 보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은 절대 불가하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무실을 이전하는 건 국가안보에 지대한 우해를 끼칠 수 있고 집무실을 임의로 옮기는 문제가 법에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관습법을 위반해 위법이다. 그리고 2022년도 예산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비용은 없다. 무단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려는 것은 헌법과 국가 재정법을 위반한 사유다. 이거는요, 지멋대로 법 해석이에요. 자, 이거 변호사들 자문이나 받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아니, 예비비가 이렇게 예측치 않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집행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쓰라고 놓은 예산이 예비비예요. 그야말로 예비 차원에서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와 관련된 헌법 재정법이 없다. 그래서 위반한 것이다. 이게 무식의 극치 중의 극치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YS 아들 김현철 지금 현재 동국대 명예교수로 되어 있나요? 예, 언론정보대학원 석좌교수로 되어 있네요. 자, 이 김현철 아들, 그러니까 YS의 아들, 그리고 김현철 씨의 아들이 지금 인수위에 또 들어가 있어요. 청년 그룹에. 그래서 이 김현철 교수가 오늘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이 선거에 치고도 반성은커녕 목리나 부리려고 하는 현 민주당과 청와대에 직격탄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치고도 5년 동안 저지른 악행에 대하여 반성은커녕 그저 목리나 부리고 막내라니 같은 독설들만 쏟아내고 있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저런 형편없는 집단에게 5년씩이나 이 소중한 나라를 맡겼다는 것이 그저 끔찍스럽다. 옳은 얘기네요. 당선인은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폐쇄적이고 불통의 상징이었던 제왕적 대통령의 산실인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진정한 소통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자신은 좀 더 열린 공간으로 나와서 참모들은 물론이고 언론과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면서요, 국민들에게 더욱 지탄받을 소아병적 행태를 버리고 취임 전까지 하루라도 빨리 새 정부가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당연히 패자의 도리이자 본분이다. 이렇게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되찾은 나라이고 어떻게 되찾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회인데 이제는 우리가 정말 소중히 갖고 나가야 하지 않겠냐, 이런 뼈있는 말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6월 1일 지방선거 때까지 우리가 그야말로 일치 단결을 해서 지방 광역단체장들 권력을 반드시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집니다. 그리고요, 이 당선인 측에 대한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한마디는 너무 쫓겨서 시간에 소홀히 한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달라. 당장 시급한 코로나 상황을 포함한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총력을 다해달라. 그래야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러한 당부의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이전과 관련된 뉴스를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또 이 정치적으로 입김이 센 사람들, 뭐 여야를 막느라고요, 또 한마디씩 했어요. 이걸 또 별도 정리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